안녕하세요. 내 손 안의 해외 주식 MC 이호선입니다. 아유, 제 옆에 한 분이 계신데요. 아유, 누구세요? 예, 전 미래에셋대우에서 글로벌 주식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이영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이영원 이사님, 네, 반갑습니다. 제가요, 이사님을 옆에 이제 모신 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주식만 사면 주식이 떨어져요. 네, 그리고 주식을 팔면 주식이 오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.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죠. 삼성전자를 샀더니 삼성전자도 떨어지는 거예요. 네.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팔았더니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제 역할이 크구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, 저같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이렇게 오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글쎄요, 뭐 기본적으로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. 그다음에 뭐 철저한 준비,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제돼 있어야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거고요.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,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우리 시장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낭패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 3분기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거시경제 환경이라든가 우리 시장의 위치 이런 것들도 투자할 때 감안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항상 웃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 해외 주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해외 주식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고 힘든 거 아닌가요?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. 다만 이제 어느 나라에 상장되어 있느냐, 또 어느 나라 기업이냐 뭐 이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뭐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항상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,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. 사실 그 이면에는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구조적인 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좀 노출됐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? 아니 근데 그 선택을 국내 주식 아니면 해외 주식 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나의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,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이런 정도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수익을 위해서라면, 그러니까 내 투자 자산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앞에 성장이라는 개념을 좀 꼭 집어넣고 봤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제,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거나 성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. 특히 한국 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2% 성장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높기는 어렵다. 이거를 전제해 놓고 그러면 더 성장 많이 하는 곳, 그래서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해외 주식도 그 답 중에 하나일 거다 분명히. 그러면 어느 기업이 성장 기업이에요?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? 한 번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요즘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우리 귀에 계속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, 뭐 4차 산업혁명. 그러니까 네 번째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데 그 산업혁명, 과거의 산업혁명을 이렇게 보면 그 산업혁명 시기에 정말 잘 나갔던 기업들,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86년에 상장을 했었거든요. 1986년에. 뭐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절대로 아니죠.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실제로 컴퓨터라는 게 처음 등장하고 그 산업이 만들어질 때,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요즘에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
뭐 700배가 될지 70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그 수익,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다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.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셨습니까? 86년에는 그게 좀 아쉬운 건데요. 1986년에는 한국 투자가들이 외국의 주식을 산다? 이 개념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방법을 찾지도 못했었고요. 그런 면에서 80년대 투자가들하고 지금 투자가들하고는 차이가 큰 거죠. 지금은 모든 방법이 다 열려 있으니까 해외 투자를 위해서 우리 국내 증권사에 와서 계좌를 열고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거든요. 물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거래 시간대가 달라서 조금 잠을 좀 설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산업이 뭐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뭔지 이런 것만 확인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그런 성장 산업, 성장 기업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.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사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이렇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뭐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방금 이제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직도 뭐 그게 진짜 산업혁명이야?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성과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뭐 인공지능이나 뭐 클라우드나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을 꼭 특정하기보다도 지금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, 그 군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거기서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성과들이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러면 성장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네요? 그렇죠. 예, 성장 기업으로 내 투자 범위를 넓히자 이제 이런 말씀. 성장 기업의 몰빵.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 보이는 곳에 뭐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100% 투자하는. 그래서 뭐 지금 있는 한국 주식이 안 좋아 보이면 싹 팔아버리고 해외 주식 몇몇 개로 100% 투자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넓힌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한 명의 투자가가 자기가 종목들을 트래킹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,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은 한 7개 안팎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리고 항상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개편에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 중에 적어도 20% 이상은 현금을 20%? 보유하면서 뭐 20, 30%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그리고 나의 투자 대상의 그 지역이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성을 한다면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.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생각한 게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뭐 당장 수익은 안 나도 되는데 제 지금 이제 한 돌 지난 아기가 한 뭐 대학교 가고 결혼할 때쯤 돼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해외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을 좀 사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물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아직도 진행될 그 과정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뭐 가령 해마다 1월 1일 날 그 살 종목을 미리 골라서 뭐 올해 1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쭉
아이를 위한 투자를 이렇게 네. 지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이사님 안녕히 계세요. 어디 가시죠? 해외 주식 계좌 만들러.